자, 이 시간에는 내 몸 혁명 중에서도 우리가 체중계의 눈끝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그런 체중으로 가는 정상 체중을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하라. 짧은 단식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싱크대에 물이 철철 넘쳐 바닥이 젖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막힌 배수구를 뚫어 물이 빠지게 해야 하는데요. 이게 맞는 순서죠. 자, 식사를 하면 잉여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비축된 지방은 다음에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그런데 비축된 지방을 충분히 쓰기도 전에 음식을 섭취해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앞서 말한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싱크대에 계속 물을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 있는데요. 활동하는 낮 12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또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밤 12시간 동안은 짧은 단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50% 이상이 12시간의 짧은 단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입에 음식을 넣은 시간과 오늘 아침 식사를 시작한 시간을 상기해 보세요. 12시간 이상의 단식을 지키셨나요? 인슐린 저항성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12시간 공복 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12시간 공복만으로는 인슐린 수치를 정상으로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하려면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보다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굶어주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아예 먹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활동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휴식하고 또 수면에 돌입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은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 활동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비축된 글리코겐, 포도당 저장 창고가 줄어들면서 배고픔의 신호가 옵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 인슐린 호르몬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몸은 피하지방에 비축해 두었던 에너지를 유리지방산 형태로 꺼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근육, 심장 등의 기관은 유리지방산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또 간은 지방 조직에서 방출되는 지방산을 분해해서 케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케톤은 포도당을 고집하는 뇌에서도 쉽게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육 단백을 끄집어내 포도당을 만드는 대사를 줄임으로써 체내 단백질 손실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체중 감량을 할 때 단순히 섭취 칼로리를 20에서 30% 줄이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에서는 근육 감소를 피할 수 있지만 단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단식 기간 중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이 될 뿐 아니라 식욕을 눌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휴식을 취하는 대신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의 활성 물질이 혈당 저하를 막아주는데요. 앞서 피하 지방 조직을 스펀지에 비유했습니다. 스펀지를 간간히 쥐어짜듯 짜주어야 다시 물을 머금을 수 있듯 지방 조직에 쌓인 지방도 계속 쥐어짜서 써야 다시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방을 채우니 우리 몸에
타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 러시아워의 지하철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더 이상 탈 공간이 없음에도 이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려고 바둥바둥 안간힘을 쓰면 영무원이 뒤에서 밀어 넣어도 더는 탈 수가 없게 되죠.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세포나 근육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세포 내에 지방이 꽉 차 있으면 지방세포나 근육세포는 혈액 내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펀지를 짜듯 공복 시간을 더 길게 가져서 근육과 또 지방세포 내에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이것은 유행 다이어트가 아닌 인슐린 저항성 치료 방법이다.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아직도 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비만학회나 당뇨병 학회 등 제도권 의료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옹호하는 학자들도 총론은 같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제각각인데요. 동물 실험과 일부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첫 번째, 체중 감소,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및 렙틴 저항성 개선, 세 번째,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단백질, 지질, DNA에 대한 손상 감소,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등의 생리학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간헐적 단식은 수많은 식이요법 가운데 대사 유연성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체내 대사 시스템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간헐적 단식과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비교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체중 감량 수치는 간헐적 단식과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공복 인슐린 수치는 간헐적 단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을 간헐적 단식 그룹과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간 식단 조절을 하게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 감소는 두 그룹 간에 별 차이가 없지만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 공복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안정시 대사율 저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시 대사율 저하는 우리 몸에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적응 반응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쓰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까닭인데요. 45세 미만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몸무게 곱하기 20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 동안 실시하게 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단백질 섭취량을 의도적으로 더 늘리고 운동을 시켰음에도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72시간 이내에 짧은 단식을 할 경우에는 안정시 대사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연구는 또 있습니다. 정상 체중을 가진 건강한 성인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84시간 단식을 시행해 본 결과 기초 대사량은 첫날에 비해 3일째 오히려 14%나 증가했고 이때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가 동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식이 지속되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짧은 단식이 적어도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의 하나인 이 격일 단식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격일 단식을 시행했더니 하루 평균 섭취 에너지는 시작 전보다 37.4% 감소했음에도 안정시 대사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연구 대상자들은 식사하는 날에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잘 먹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게 먹게 되면 몸이 에너지 부족 사태를 눈치채고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만 잘 챙겨 먹다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시 대사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비축된 지방을 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사가 유연해집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의 필수 조건은 단식하되 먹어야 하는 날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실하게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 저칼로리 식단과 차이가 없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더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지방연소를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과 활성 물질 분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48시간 단식을 하게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반대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간과 근육 내에 축적된 중성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골격근 생성에도 일정 역할을 하므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생리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항할 강력한 자극제가 바로 단식입니다. 12시간보다 길게 굶는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호르몬에 휴식을 줍니다. 또한 지방연소를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활성 물질 분비를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지방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자 또 결과가 되기도 하는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지방간 질환은 가장 큰 유발 요인인 술과 또 과당을 일정 기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인데요.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게 되면 지방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식이 14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성 지방 형태로 간에 쌓여있던 지방은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간 세포 내의 염증도 완화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지방간을 개선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271명을 대조군, 격일 단식군, 16대 8 단식군으로 나누어 12주간 식단 조절을 하게 한 결과 격일 단식군과 16대 8 단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 체지방, 대사 지표가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격일 단식군은 식사하는 날에는 집에서 마음껏 먹게 했고 또 단식하는 날에는 하루 필요 에너지의 25% 수준의 식사를 병원에서 제공했습니다. 16대 8 단식군은 하루 중 8시간 동안에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했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게 했습니다. 격일 단식군과 16대 8 단식군은 단식 외의 시간에 마음껏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개선된 것입니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74명을 기존의 표준 치료 그리고 5대2 간헐적 단식, 저탄 고지식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치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 그룹과 또 저탄고지식 그룹에서 지방간 개선 효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핵자기공명분광법이라 불리는 MRS로 이 세 그룹의 간 내 지방량을 분석했을 때 표준 치료 그룹은 16.8%가 줄어든 반면 5대2 간헐적 단식 그룹은 50.9%, 저탄고지식 그룹은 53.1%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표준 치료 그룹과 간헐적 단식 그룹, 저탄고지식 그룹에서 각각 2.6%, 7.4%, 7.7% 감소했고 간헐적 단식 그룹과 저탄고지식 그룹 모두 대사 지표들이 표준 치료 그룹보다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5대2 간헐적 단식 그룹은 음식을 섭취하는 날에 여성은 2000칼로리, 남성은 2400칼로리를 섭취했고 단식하는 이틀 동안에는 여성은 500칼로리, 남성은 600칼로리로 음식 섭취량을 제한했는데요. 저탄고지식 그룹은 하루 섭취량을 여성 1600칼로리, 남성 1900칼로리로 먹게 했고 식단은 탄수화물 10%, 지방 50에서 80%, 단백질 15에서 40% 비율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빵, 파스타, 쌀밥, 파이, 감자, 과일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에서 저탄고지 식단이 크게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과당 섭취를 철저하게 제한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는 식사량을 칼로리로 계산해 제한한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내가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법은 식사하는 날에는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앞에 연구에서 보았듯 간헐적 단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특히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서카디안 리듬의 회복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무너진 서카디안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카디안 리듬이 회복되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지방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서카디안 리듬은 인슐린 분비도 조절하게 되는데요. 서카디안 리듬의 회복이 인슐린 생성과 또 분비도 정상 수준을 회복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만성 염증 소견도 또한 개선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비해 체중 감량 정도는 비슷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내장 지방 비만은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몸통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되면 지방간도 빠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지방간의 원인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또 장내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장세포의 치밀 결합이 견고해지면서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주게 되니 지방간도 빠르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간헐적 단식으로 희아지방 조직을 스폰지 짜주듯이 한 번씩 쥐어짜면 희아지방의 확장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유리지방산이 희아지방 조직으로 흡수되면 간으로 유입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지방간이 치유가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또 다른 장점, 자가 포식. 간헐적 단식은 자가 포식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자가 포식이란 세포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인데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늙은 세포나 또 손상된 세포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백질이나 세포 기관 등에서
필수적인 성분들을 꺼내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가포식의 활성화는 지방간 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가포식은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인데요. 자가포식을 통해 단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등이 줄어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정상적인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DNA 손상을 막아주게 되니 암은 물론 당뇨병 등 대사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16시간에서 18시간 공복이 지속되면 시작되어서 24시간이 지나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단식은 쉽지 않을 뿐더러 효과적인 면에서는 개인차가 큽니다. 따라서 건강 체중을 얻기 위한 간헐적 단식은 24시간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게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단식보다 잘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하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체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진료실로 찾아온 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처방해서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학회나 주류 의학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를 다룬 잘 짜인 논문 2편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미국 의사협회 내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대상자를 무작위로 배정해서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행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격일 단식을 하게 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체중 유지 기간까지 더해 총 1년 동안 두 그룹의 체중 감량과 또 대사 지표들을 관찰했는데요. 결론은 체중 감량과 또 대사 지표들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간헐적 단식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 더 이로울 게 없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헐적 단식이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객관적 자료를 얻는다는 명목 하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칼로리를 계산해 음식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룹은 평소 식사에서 25% 칼로리를 낮추어 먹게 했고 격일 단식 그룹은 식사하는 날에는 평소 식사에서 25% 높인 125%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단식하는 날은 25%의 칼로리만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도 논문에서 인정했듯이 격일 단식 그룹은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날 권장 섭취 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었고 단식하는 날은 500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즉,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날 잘 챙겨 먹어야 안정시 대사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배불리 잘 먹게 했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오직 칼로리에만 신경 썼을 뿐 잘 챙겨 먹다가 단식해야 효과를 본다는 간헐적 단식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게다가 격일 단식 그룹의 38%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격일 단식을 6개월 이상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격일 단식을 한 달 해본 적이 있지만 방송 촬영이라는 미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해본 것이지 그 이상 실행하는 건 다이어트 전문가인 내게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2022년에는 간헐적 단식의 하나인 16대8 시간 제한 다이어트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연구가 권위 있는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룹과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 연구에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만 식사가 허용됐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룹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칼로리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두 그룹 모두 남성은 하루 1500에서 1800칼로리, 여성은 하루 1200에서 1500칼로리로 평소 섭취하던 식사량에서 약 25%를 줄여 섭취하게 했는데요. 단식의 경우 먹어야 하는 시간에 배고프지 않게 충분한 양을 잘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연구 모두 간헐적 단식의 원칙을 간과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잘 굶는 것 못지않게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 잘 챙겨서 먹는다는 것, 그래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단식법. 시중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의 종류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은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식하는 시간만 철저하게 지키면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죠. 그래서인지 설탕, 밀가루 같은 평소 즐기던 음식을 금하거나 또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방법이 싫어서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소식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가진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려 한다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둘째, 24시간 공복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5대2 간헐적 단식으로 알려져 있는 격일 완화 단식은 일주일 중 5일은 마음껏 먹고 나머지 2일은 하루 500칼로리 정도만 먹게 합니다. 단식하는 날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라 평소 식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만 먹는 것이죠. 나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전날 마지막 식사로부터 24시간의 공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날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끝냈다면 단식하는 오늘 저녁 6시까지는 물만 마시면서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저녁 6시 이후에는 칼로리 따지지 말고 푸짐하게 식사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가 아닌 아침 식사로 격일 완화 단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24시간의 공복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이른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24시간 단식을 실천할 때 내 몸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24시간의 공복을 주 1에서 2회 실천하는 것이 내가 가장 권하는 간헐적 단식법입니다. 셋째, 매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한다. 쉽게 말해 14대 10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중에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요.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실제 단식 효과는 12시간보다 14시간이, 14시간보다는 16시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8시간 동안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영양학적 지식이 풍부하다면 8시간 동안 필요한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을 안 먹는 것으로 16대 8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 손실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6대 8이든 14대 10이든 어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하루 3에서 4회에 걸쳐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합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이점과 단점은 뚜렷한데요. 먼저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이점은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근력 운동을 하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12시간 공복 그룹 그리고 16시간 공복 그룹으로 나뉘어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8주 후 체성분 변화를 살펴보니 근육량 증가는 두 그룹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지방량은 16시간 공복 그룹은 16.4% 감소했고 12시간 공복 그룹은 2.8% 감소했습니다. 근육량은 최대한 늘리고 지방량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을 하는 목표라면 16대 8 간헐적 단식은 일반 식사보다 체지방 감량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16시간 공복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8시간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는 그런 식사를 하도록 권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의 단점입니다. 따라서 14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면서 10시간 동안 잘 챙겨 먹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건강 체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간헐적 단식도 여러분들의 맞게끔 충분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